성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대학에서 이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이제 왜 그때 하게 되죠? 이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냥 수능 성적 상관없이 그 발표를 하는 학교들도 있지만, 가장 많이 들으시는 용어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뭐를 요구하느냐? 뭘 요구하죠?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걸 요구합니다. 근데 저한테 혹시 설명을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용어에는 동의를 안 하거든요. 수능 최고학력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생각보다 아주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이 됐는지 그 여부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애들이 또 딱 떨어져도 떨어졌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 이유는 뭐죠? 이제 계속 추가로 합격을 시킵니다. 추가로 합격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 미등록 충원이 생기면 일부 인원은 이제 정시로 넘기게 되는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랬습니다. 대학에서 추가 합격을 발표를 안 하는 학교도 있고, 일부만 해서 약간 유도하는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 정시로 많이 넘겼거든요. 근데 최근의 경향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수시에서 채울 수 있는 인원을 다 채우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정시가 인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해도 실제 늘어난 부분은 크지 않아요. 그리고 정시는 뭐를 잘 봐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뭐를 잘 봐야 되죠? 수능입니다. 정시는 뭐 수능 100%로 선발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재학생들이 수능이 조금 약합니다. 그 수능을 잘 보는 애들은 이미 약간 어쩌면 정해졌을지도 몰라요. 최상위권 유지하는 애들이니까 일부 학교에 모여있죠. 특목고라든가 이런 데 많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잘 보냐면 아무래도 한 번보다는 두 번, 세 번 하는 아이들이 잘 볼 수가 있어서 걔네들이 정시에 붙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를 잘 챙기셔야 된다고요? 수시를 잘 챙기셔서 수시에 붙는 전략으로 가는 게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일부 구에서 이제 재수행 원서를 얼마나 쓰는가 이게 신문기사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일부 몇 개 학교는 재수생이 쓰는 원서가 100%가 넘는 학교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재학생이 300이면 강북에 있는 일반계 학교는 뭐 100명에서 150명 정도 쓸 수 있어요. 재수생들이 또. 근데 그 소위 아주 되게 유명한 학교들 있죠. 서울대 많이 보낸다고 하는 학교들. 그 학교들이 재수생 쓰는 비율이 높아서 강남에 뭐 W로 시작하는 학교 있어요. 그 학교는 100%가 넘어요. 그러니까 300명이 재학생이면 전체 수능 원서 접수는 600장이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재수를 많이 하는 곳이 이제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수능을 잘 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이 전체적인 일정은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 모집이 가나다군으로 진행된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이따 중간에 나오겠지만 정시 모집에서 올해 이제 획기적인 변화가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죠? 가군, 나군, 다군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뭐 연세대학교가 가군, 고대가 가군, 서울대가 나군 거의 이렇게 공식처럼 정해졌었는데 이게 올해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입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가지고 내년에 이제 원서 지원할 때 또 이렇게 하나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되는데 서로 군을 바꿨습니다. 평소에 연대나 고대가 이제 뭐 우리가 서울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서울대가 가군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이제 이렇게 부딪혀야 되는데 우리 서울대가 가군으로 간다 하니까 연대 고대 바로 나군으로 갔어요. 그럼 연고대가 오니까 얘네 오네 하고 서강대가 다시 가군으로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군이 이동을 하게 됐는데 군 이동의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런 것을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올해부터 입시에서 또 하나의 큰 변수가 생긴 게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자연계 쪽에서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 이제 의대 모집의 방법이 바뀐 거 아시죠? 이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이제 의대로 되돌아가는 학교가 많아서 올해 의대, 치대, 한의대 다 합해가지고 960명 이상의 학생들을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그럼 960명이면 그리고 의대는 어느 애들이죠? 상위권 애들이죠. 자연계 상위권에 아주 작은 대학 하나가 더 생기는 꼴이에요. 그러면 걔네들 때문에 의대, 치대, 한의대 여기만 변동이 생기는 게 아니고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데서 이제 공대까지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공대 붙고 의대 붙으면 지방대라도 의대 가는 애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건 또 어떻게 이제 결과 나타날까?
올해 몇 가지 이제 포인트를 보시면 내년도도 이제 예상을 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건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추가 모집. 추가 모집 들어보셨나요? 추가 모집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대대적으로 공지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일부 이제 모집 그 인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학교가 며칠간의 추가 모집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추가 모집은 경쟁률은 엄청나게 높을 거예요. 이제 재수하기 싫은 애들이 막 이제 원서를 넣어가지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이건 뭐 대교육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혹시 절대 재수를 시키지 않겠다는 분들은 정시까지 다 끝나고 나서도 2월 말쯤에 여기 한 번 더 있다는 걸 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 말에 의하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이라고 하는데 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대학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는 대학은 얘기하면 몇 개나 나올까요? 거의 어머님들 생각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막 맴도는 대학들 있죠. 애들도 그걸 생각하는데 그게 학년이 지나갈수록 달라진다는 건 아시죠? 이제 점점 많은 대학을 이제 아시게 되고 그러는데 아이 성적에 따라서. 그래서 아이들의 그 지망 기준을 제가 이제 요거했잖아요. 1학년, 2학년 때까지 2학년 초까지 아이들한테 어디 가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기준으로 한다면 이 성신여대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여기 오겠다는 아이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2학기 올라가고 3학년으로 가면 이제 프리즈로 바뀌어요. 제발 거기라도. 그러니까 애들의 소원이 뭐로 바뀌냐면은 그 자기 성적대에 따라서 이렇게 희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님 소원대로 최상위권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는 아이들도 있고 제발 집에서 다녔으면 좋겠다는 아이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고 싶다고 하는 애들도 나오고요. 또 제가 이제 집이 요즘에 막 싱크홀 때문에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는 이렇게 그 네 자리로 빨간 번호가 있거든요. 버스. 뭔지 아시죠? 경기도권 넘어가는 차들. 그거 안 탔으면 좋겠다는 애들도 나오고 이제 애들의 생각이 막 바뀌게 되는데 이 추가 모집에 이제 그런 쪽의 대학들이 일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을 어디 가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어떤 전공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싶어서 추가 모집이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대입 전형 간소화에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실제 전형의 개수가 뭐 3,000개가 넘는다. 근데 3,000개가 넘는다고 했을 때도 거의 정리해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었어요.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입시의 방향을 추진하는 것이 어느 쪽이냐.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고 나와 있죠.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율은 올해 고3 아이들부터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뽑겠다, 종합으로 뽑겠다. 근데 여기 아무리 봐도 이렇게 예전에 많이 들었던 하나 용어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입학사정관제라는 용어가 안 보이니까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없어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없어진 거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거의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근데 저 비율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보이시겠지만 어디가 늘었느냐. 부모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맴도는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으로 아주 많은 학생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에 대한 것도 이따 일부 설명을 드리고요. 교과가 뭔지는 다 아시죠? 근데 이 교과에다가 이제 일부 주요 대학은 비교과를 또 포함을 해서 뽑고요. 그 다음에 교과를 가지고 뽑다 보면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서울 애들이 제일 불리한 전형이거든요. 교과는 누가 높죠? 지방 애들은 혼자 1학년부터 고3까지 전 과목 1등합니다. 근데 서울 애들은 어떻죠? 서로 치고받으면서 내신이 같이 내려간다고요. 그래서 교과 100으로 하고 그러면 다 지방 애들이 주로 이제 뽑히고 하니까 대학에서는 또 그거는 원치 않잖아요. 그래서 교과 전형에도 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들으셨던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논술. 근데 논술은 점점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에게 보통 수시 준비한다 그러면 뭐 준비하냐 물어봤을 때 논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붙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아주 어려워요. 그리고 또 논술은 재밌는 게 논술을 보고 왔을 때 물어봐요. 아이들한테. 그럼 잘 썼대요. 걔는 떨어져요. 아주 쉽게 뭐 즐겁게 쓰고 왔다는 애들은 떨어지고 못 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어려웠다고 하는 애들이 오히려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대학마다 문제를 출제하는 방향이 다르고 채점을 한 포인트나 이게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자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나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해서 몇 개의 대학을 이렇게 찍어서 좀 연습을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학들이 아주 친절하거든요. 논술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홈페이지에 공지를 합니다. 이렇게 채점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미리 모의 논술 같은 것도 실시하고 그 결과도 다 공지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것도 좀 이제 볼 필요가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여기서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뭐냐면 적성이에요, 적성. 적성 얘기 들으셨나요? 근데 이게 이제 한 3등급에서 5등급 정도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그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적성 인원이 제일 많이 줄었거든요. 그 뭐 IQ 테스트다 그랬는데 실제 요즘에 진행되는 적성은 또 IQ 테스트와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 대학들이 많아요. 그냥 보통 아이들이 보는 수능 문제 있죠. 그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출제하면서 수능 준비를 착실하게 한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꽤 많은 인원을 뽑았는데 이제 논술과 적성을 줄여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히려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들은 말을 되게 잘 들어서 엄청 줄였어요. 근데 논술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대학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보내시고 싶은 대학들이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성신여대는 없앴더라고요, 논술을. 그 다음에 정시에 가면 뭐 저렇게 있는데 정시는 그냥 수능을 위주로 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거든요. 학생부 전형은 유지하거나 더 늘린다. 논술 축소한다. 적성고사 축소한다. 특기자 축소한다.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유지한다 그랬는데 실제 나타나는 걸 보면 더 늘어나더라고요. 2016년도 내년에 뽑는 건 올해보다 또 더 늘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정시는 뭐 인원을 조금 더 늘린다. 근데 여기서도 이제 작년까지는 우선 선발에서 더 뽑고 그 다음에 일반 선발로 뽑고 그랬는데 이원화하는 건 허용하지 않아서 그냥 정시는 다 수능 한 번으로 뽑는 거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어느 부분을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작년에 아이들을 가장 당혹하게 했던 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영어에서 작년부터 수준별로 수능 시험 봤던 거 아시죠? A형, B형. 근데 올해 달라지는 게 영어는 A형, B형이 올해부터 없어져요. 근데 작년에 이 A형, B형 때문에 아주 많은 애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췄어요. 왜 그랬냐면요. 서울보다 지방 쪽에서 일부러 B형보다 A형을 보도록 학교에서 막 정체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왜 유도했냐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영어 A를 봐도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아주 많았어요. 그럼 상위권 잘하는 애 말고는 나머지는 굳이 어려운 거에서 어려운 애들 도와줄 필요가 없었겠죠. 지네 대학 가는데 필요한 걸 해야 되니까. 그러면 A형 보는 애가 늘어나고 B형 보는 애가 줄어드니까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백분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백분위에 문제가 생기면 등급에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평소에 내가 모의고사 봤을 때 2등급 2개는 충분히 나올 거다 하고 예상했던 애가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탈락하는 거죠. 최저 기준 못 맞추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해서 최저 기준 못 맞추는 애들이 많았는데 올해 영어는 이제 통합이 되니까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또 뭐죠, 영어가? 너무 쉬워서 또 문제예요. 너무 쉽게 출제해서. 그러니까 진짜 영어 잘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선생님들보다도 잘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 제가 아는 그 선생님이 이제 영어 담당하시는데 발음이나 이런 게 워낙 애들이 좋으니까 설명을 하시고 이렇게 본문 읽을 때는 원어민 프리즈 그러면 학생이 일어나서 읽고 선생님이 설명하고 막 그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하나 틀리면 막 등급이 하나씩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계속 그렇게 출제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때문에 또 이렇게 너무 잘하는 애들이 또 손해보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뭐 한두 개 실수로 틀리면 그것 때문에 대학 못 가는 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평가가 작년까지는 전체 문제 절반이었어요, 영어가. 그럼 절반이면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분의 1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영어 듣기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이렇게 고3 같은 경우는 아침에 뭐 듣기 방송을 꾸준히 실시한다든가 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도 개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듣기 능력은 필요하니까요. 아까 모집군이 바뀐다는 건 좀 대략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최저학력 기준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최저학력 기준이 전 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최고. 이따 연세대학교 기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작년까지 이렇게 됐었어요. 일반 선발이 있었고 우선 선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럼 우선 선발은 정말로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일반 선발은 그래도 애들이 해볼만 했었는데 대학에서 잡은 최저학력 기준이 이런 게 많아요. 그 사이. 우선 선발보다는 낮지만 일반 선발보다는 좀 높인 대학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높였다는 게 실제로는 높인 거예요. 애들은 일반 선발도 못 맞춰서 떨어졌는데. 그런 대학들이 많다는 게 이제 대부분 드러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어떤 그 욕심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대학에서. 수능 잘 본 애를 뽑겠다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걔네들이 어디에 많이 있으니까요. 요즘에 논란되는 뭐 자사고, 특목고 이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 맨 위에 연세대학교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그 교재, 거기에 있을 건데. 있죠. 연세대학교 인문계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논술 자정입니다. 언수, 외탐, 4개 영역의 합이 6이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하여튼 4개 합해서 6등급이 나와야 돼요. 근데 단지 이제 탐구는 2개가 아니고 한 과목만 이제 뭐 돼도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 1, 2, 2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의 국영수 1등급을 안 맞으면 못 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그 정도로 높다는 거. 근데 저렇게 높여놓으면 저걸 누가 맞춰? 근데 애들이 대단해요. 맞춰요. 예전에는 우선 선발 정도로 높은 최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는 논술을 뭐 저희가 쓰는 표현으로 엉망으로 써도 붙는다 그래도 요즘엔 안 그래요. 최저 기준도 충족하고 논술도 어느 정도 써야지 붙거든요. 저렇게 맞춘답니다. 그리고 인문계 자연계 보면 어디가 높아요? 인문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을 보더라도 이렇게 뭐 몇 개 합, 예를 들어서 성대나 중앙대가 인문계는 3개 합 6이니까 3개 합 6이면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그 위에 3개 2등급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서울대 이렇게 해서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지역균형 선발에서 작년까지 최저 기준이 2등급 2개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1등급하고 3등급이면 걔는 불합격인 거예요. 근데 뭐 평균 뭐 합이 6이다 그러면 그때는 합해서 되니까 그때는 되는 거죠. 그 최저 기준 맞추는 게 어려웠는데 올해는 서울대조차도 좀 심하게 했어요. 각 학교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애들 2명씩 추천하잖아요. 그 합격 기준이 2등급 3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히려 그 서울대 추천하는 것도 학교 성적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안 되면 절대 추천하면 안 될 거예요. 바로 떨어지니까. 이제 모든 학교가 저게 이제 고민이 될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비슷한 대학 찾아보세요. 저기 뭐 예를 들어 중앙대 찾아보면 인문계는 3개 합 6이었죠. 자연계는 어떻게 되죠? 2개 2등급. 그러니까 자연계 쪽이 조금 이제 등급이 낮아요. 자연계 쪽.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대학 가는 것도 보면 어느 쪽 애들이 대학 가는 게 조금 용이하죠? 자연계가 용이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고에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아이들은 여학생들 중에 자연계거든요. 나중에 이제 입시 결과 나온 거 보면은 실제로 전체 수능 결과를 봤을 때 한 등급씩 낮은 애가 자연계에 있어도 걔는 서울에서 가는데 인문계 아이는 빨간 버스 타고 저기 나가는 애들 막 나오고 그럽니다. 그게 대학 정원의 비율하고 이렇게 애들 수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특히 여학생들은 요즘에 이제 편안한 거, 쉬운 거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하니까 대학 가는 거 쉽고 웬만하면은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자연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본 기준으로요. 자연계, 인문계 가를 때는 이렇더라고요. 수학하고 과학 기준 애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수학과학을 죽기보다 죽어도 싫다 그런 애들은 인문계 갔고요. 그냥 조금 덜 싫은 애들이 자연계 갔어요. 잘해서 간 게 아니고. 그럼 덜 싫어서 가면 쫓아가고 그리고 시험 봐서 대학 가면 또 쫓아가거든요. 애들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래서 혹시 이렇게 여학생 그 따님이 중학교 다니거나 그러는데 수학이나 과학에 재능이 있고 잘한다. 그럼 걔는 대학 입시에서 로또에 당첨된 거예요. 갈 기회가 되게 많을 겁니다. 여대까지 생각하면.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애들은 죽어도 여대 안 간다고 하죠. 근데 죽어도를 크게 강조한 애가 꼭 여대 가더라고요. 실제로.
뭐 나는 목에 뭐가 들어와도 안 간다 그러면 꼭 그 학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최저 기준이 있는데 올해 재미있는 학교는 저 위에 있는 학교예요. 한양대. 모든 전형에서 다 폐지했어요. 최저 기준을. 그럼 다 쓸 수 있겠죠. 심지어 한양대는 학생부 전형조차도 어떻게 했냐면 면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서류 내면 끝나요. 그럼 내가 왜 붙었는지 왜 떨어졌는지 뭐 붙어도 내가 왜 붙었지? 떨어지면 나는 왜 떨어졌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그래서 한양대 정도면 또 지원하는 애들이 많죠. 그래서 입시 좀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뭐 10만 양병설도 얘기합니다. 10만 명 이상이 쓰지 않을까. 그럼 한 대는 올해 얼마를 벌을까 막 계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최저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근데 한양대가 이렇게 언론에 많이 나오는 이유가 최저를 폐지하라고 막 교육부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제 진짜 폐지한 학교잖아요. 성신여대도 폐지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폐지한 학교들이 이렇게 이제 그 얘기 나오고 하는데 한양대 많이 나오는 그런 이유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어려운 겁니다. 등급. 이제 6개를 써야 된다는 건 다 아시죠? 6개를 써야 된다. 근데 꼭 6개가 아니고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느냐? 아, 저기 있군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및 이런 학교들. 그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이 어떤 거냐면 요 밑에 보시면 왜 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런 데 들어보셨죠? 이런 거는 6개 범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쓰는 거는 6개 말고도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또 이름이 유사한 게 유니스트 있죠. 포스텍 있죠. 근데 유니스트하고 포스텍은 일반 대학이에요. 특별법에 있는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쓰면 6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 쪽 아이들은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쓰는 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애가 한두 명 있으면 담임은 죽습니다. 왜 그렇죠? 추천서 많이 써야 돼요. 이 대학들은 추천서가 전부 다 필요한 대학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경험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케이스예요. 저희 반 아이인데 수학과 물리만 좋아하는 애예요. 이상한 아이죠. 여학생 중에. 근데 그 아이가 수능을 매번 1등급이나 2등급 하나 정도 나오고 이렇게 모의고사 보다가 수능을 완전히 망쳤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쓴 데서 이제 2개가 합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니스트에 합격하고 디지스트 광주 가게 돼 붙으니까 이제 거기를 옮겨갔거든요. 너무 좋다고 다니고 하던데 근데 걔 때문에 제가 하여튼 다른 애들 몇 명 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거 폴더가 하나 따로 있었으니까 컴퓨터 자소서 추천서 해가지고 그거 왜 갖고 있냐면 혹시 내년에 얘가 또 와서 써달라고 하면 가야 되잖아요. 또. 요즘에 그 선생님들도 힘들어요.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계속 AS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 찾아가겠습니까? 재수할 때도 필요하면 누구 찾아가죠? 담임선생님 찾아가죠. 근데 가끔 과감하게 막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 가 써달라고 해요. 그래서 저 작년에 제가 하나 썼거든요. 교감선생님인데 써달라고 그래서 써줬는데 합격했어요. 근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담임한테.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제일 잘 아니까 거기다 많이 부탁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요소를 가지고 뽑는다. 이건 이제 많이 얘기 들으셨을 텐데 생기부를 어떻게 쓴다. 이건 뒷부분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취평가제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2학년은 해당이 안 되고 1학년이 성취평가제 기준으로 성적표에는 나오죠. 근데 그 아이들도 입시에는 반영 안 돼요. 이게 유보됐으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게 시행은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학 입시하는 데는 적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냐면요. 저 위에 있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1학년들 지금 1학년 성적표는. 원점수, 뭐 평균, 표준 편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지금 2학년 같은 경우는 뭐 몇 명 중에 몇 등급이다 이거 표시되어 있죠. 근데 1학년은 그것도 표시되어 있고 이제 뭐 A, B, C, D 이렇게 영어로 또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이 학생의 성취 기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게 학교에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까지 해서 요것도 이제 뭐 반영을 할 수 있다. 이거 반영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서 계속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거 반영하게 되면 이제 일반고는 정말 끝장나는 거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점수라는 걸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점수라는 걸 산출할 때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느냐? 분모에 있는 표준 편차예요. 이 표준 편차라는 건 학생들의 그 성적 분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는 애들의 분포를 말하는 건데 어디가 숫자가 작을까요?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는 공부하니까 이렇게 편차가 없어요. 근데 일반계는 0.1%부터 99, 거의 100%까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숫자가 커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이걸 이제 안 하는데 이게 두세 개 대학은 이걸 갖고 내신 산출합니다. 제일 보내고 싶은 대학 중에 있어요. Y대하고 K대가 이런 거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넘기겠습니다. 이것도 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기부에서 쓰는 것이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게 뭐 없어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학교에서. 애들을 어떻게든지 합격을 시키고 싶으니까 너무 많이 쓰니까 쓸 수 있는 분량을 제한한 거거든요. 저기 2천자에서 1000자로 이제 뭐 창체 활동을 쓰는 거를 줄였잖아요. 근데 줄였더니 벌써 문제가 나타나요. 저희 학교에서도. 활동을 많이 했던 애들은 1학기 지났는데 벌써 분량이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압축을 해야죠, 또 이제. 필요 없는 말 다 빼고 이제 핵심 용어만 압축을 하고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지금 이제 그렇게 이미 되고 있어요. 이게 저기에서도 그래요. 나중에 이제 3학년 가면 자소서 쓰실 때 몇 자 제한돼 있죠. 되게 많을 것 같죠. 근데 시작할 때는 암담해요. 여기다 뭐를 써야 되느냐. 근데 일단 쓰기 시작하면 넘쳐요, 다. 다 넘쳐서 이제 줄이느라고 또 애먹습니다. 그래서 왜 글자 수 세기 프로그램 있죠. 거기다 집어넣어서 줄이고 해가지고 이제 보내고 하거든요. 선생님들도 대부분 그러세요. 추천서 쓸 때, 아, 이거 뭘 갖고 써?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단 첫 문장 시작해서 쓰다 보면 다 넘쳐요. 그렇게 되고 하는데, 이렇게 없어진 게 아니고 이제 글자 수가 좀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개선된다. 지금 2015, 2016이 2학년 아이들입니다. 그 다음에 2017은 1학년이에요. 1학년 이후인데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일단 올해부터 이제 영어가 폐지가 됐다고 했죠. 근데 2017 가면 이제 국어도 폐지가 돼요. 그럼 뭐만 남는 거죠? 수학만 남는 거예요, 수학만 남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한국사. 한국사가 이제 2학년 아이들까지는 이제 선택 과목의 일부인데 1학년부터는 필수가 된다. 저걸 어느 정도로 해서 뭐 어느 수준을 할 건가 하는 거는 이제 정해서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일단 얘기했는데 그건 나중에 결과 나와봐야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에서 이제 과목이 9개가 있고 뭐 하나 선택하는 거다. 근데 제2외국어 한문은 필수는 아니죠. 하고 싶은 아이가 하는 건데 이 제2외국어 한문을 보는 것이 인문계 쪽에선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단서를 달아야 됩니다. 잘하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제2외국어 한문 보는 게 유리하다고 하니까 못하는 아이가 죽어라고 저거에 매달려서 공부하다 보면 다른 거 못할 수 있죠. 그럼 오히려 손해예요. 제2외국어나 한문을 잘하는 애는 꼭 보도록 하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대학에서 사회탐구 과목이 이제 2개씩 보잖아요. 근데 2개 다 잘 봤으면 좋은데 하나는 잘 보고 하나는 못 봤다. 근데 뭐 내가 중국어 봤는데 중국어 만점이다 그러면 못 본 거 하나 제끼고 중국어 넣어주는 학교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국어 잘 봤는데 우리 아이가 뭐 중문과 가려고 한다. 그러면 중문과 갈 때 가산점을 준다든가. 근데 그런 혜택은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할 때 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애들도 있기는 해요. 제2외국어 한문까지 볼 정도 아이들이면 관심이 있죠. 거기가 수능시험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그거 본다 해서 가가지고 시험 안 보고 그냥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응시 포기하고.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영역에 돈 더 내는 겁니다. 그거. 영역별로 돈 내는 거 다릅니다. 5,000원씩 차이나 된다 보니까. 4개 영역 중에 3개 보면 37,000원, 42,000원, 47,000원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건 잘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고 올해부터 한 과목이 더 추가됐어요. 베트남어가 추가됐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제2외국어는 가장 그 대한민국에 선택 없는 과목이 뭐죠? 아랍어예요. 근데 애들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뭐 조금 공부하면은 등급이나 이런 거 딸 수 있다. 근데 요즘엔 그렇지 않대요.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사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평가를 도입해서 등급만 제공하고 뭐 100분이라든가 점수 이런 건 제공 안 하겠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대학이 우리는 뭐 한국사 이 정도는 돼야 된다든가 이거는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계에서 국어 B형이라는 거, 여기에 있는 대학들이 다 이제 보내시고 싶은 대학들일 거예요. 원래 B라는 과목이 국어하고 수학 동시에 못 보게 되는 건 아시죠? 그러니까 영어는 이제 통일이니까, 공통이니까 상관이 없고, 국어하고 지금 현재 수학이 B형, A형 나뉜 거잖아요. 근데 둘 다 똑같은 형태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B형을. 그래서 인문계에서 국어 B형이다 그러면 인문계 국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주로 이제 보내시고 싶은 대학들일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이제 국어 대신에 뭐가 들어가겠죠? 수학이 B가 되겠죠. 수학. 그 다음에 이 선택형 수능에서 탐구. 사실은 국어, 영어, 수학이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학 입시 실패하는 원인 중에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탐구 망치여서 못 간 애들 많아요. 왜 그렇죠? 국영수가 너무 완벽한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실제 정시나 이런 데 넘어가서는 변별력에 영향을 주는 건 탐구예요. 특히 어느 쪽이냐? 자연계. 인문계에서 그 정시 탐구 반영 비율보다 자연계에서 과학 탐구 반영 비율은 많은 학교에서 아주 높아요. 심지어 이런 학교도 있어요. 수학하고 과학 두 개만 가지고 뽑는 학교도 있어요. 성대가 그랬거든요, 성대가. 그래서 실제로 이런 애가 붙은 거예요. 국어 4등급, 수학 1등급, 영어 4등급, 과탐 1등급. 그럼 4등급 두 개 지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 국어하고 과학은 퍼펙트 했거든요. 거의 100이었거든요, 얘가.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학 탐구를 잘해놓으면 자연계는 많이 유리하더라고요. 근데 잘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 어려워졌느냐. 옛날에 몇 개 얘기했던 3개 봤었죠. 2개로 줄었어,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가. 그러면 3개 공부하던 애들이 2개로 줄게 되니까 한 과목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죠. 더 잘 보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선택한 과목 2개는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이제 어떤 문제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게 2014가 이제 작년도 수능이고 2013이 그 전년도인데, 이렇게 나오네요. 1등급을 맞은 인원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왜 줄어드는 거죠? 3개 선택하면은 이렇게 이제 그 선택하는 인원이 더 많은 거니까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택 인원수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모가. 분모 줄어들게 되니까 등급 유지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탐구로 2개 선택하는 건 애들한테 얘기하세요. 거의 다 맞아야 된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애들이 그렇게 해요,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2외국어는 한 번 보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가산점을 준다는 학교도 있고 사탐 하나로 대신해 준다는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유리한 학교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에서는 5% 가산점을 줬는데 저 가산점을 못 받고 붙은 애가 거의 없었던 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3%, 5% 하면 애게 그거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입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점수가 1.2점이 아닌 건 아시죠? 소수점 몇째짜리까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1%, 2%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면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건 다 들으셨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논술은 너무 어려워서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못 푼다. 대학 교수는 쓸 수 있느냐. 막 이렇게까지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수준에서 출제하고 출제하는 그 과정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참여시켜라. 그래서 많은 대학이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절하라 하고 면접도 문제풀이식을 이제 지향을 하고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그래서 면접 안 하는 대학들도 늘어납니다, 자꾸. 학생부에 적힌 사실, 학생이 이제 자소서, 선생님이 추천서에 써낸 거,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선발해라. 그래서 송신여대가 올해 이제 면접을 없앴어요. 그래서 그 평가 결과 어떻게 될 건가, 이것도 선생님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적성은 결국 문제풀이 하는 게 똑같은데 수능하고 같은 형태의 시험을 뭐하러 또 보느냐. 그래서 적성도 없애라 그래가지고 진짜 많은 대학에서 없앴습니다. 적성고사를 보는 대학이 서울에 2개 있어요. 딱 2개 있거든요. 근데 2개 다 성북구에 있습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한성대학교하고 서경대학교 두 개 남았습니다. 서울에는 다 없어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뭐 세종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명지대도 있었고, 꽤 많은 대학이 있었거든요. 광운대도 있었고. 근데 두 개 남고 다 없어졌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수시를 지원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전체 모집 인원의 비율을 봤을 때 수시 정시 비율이에요. 제가 이제 2016 자료가 나온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표에 넣었는데 가운데 2015가 올해 고3 아이들 자료예요. 그럼 수시 정시 비율이 64.2 대 35.8이었는데 내년에 2학년 애들은 더 늘어난다는 거죠. 66.7에 33.3.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2대 1. 3분의 2 대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옛날엔 정시로 많이 넘어갔다고 했죠. 근데 최근엔 잘 안 넘어가요. 충분히 수시에도 뽑는 거예요. 대학에서 해보니까 수시에 온 애들이 대학 생활의 적응력이나 이런 게 더 낮고 더 충실하대요. 정시에서 온 애들이 학교 많이 관두고 재수한다고 나가고 이런 애들도 많다는 것도 또 통계 자료로 나와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시에서 많이 뽑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봤던 자료 중에 홍대였던가 그러는데 그 전년도에는 정시로 넘어갔던 인원이 거의 반이었었어요. 뽑으려고 했던 인원의 50%밖에 못 뽑아서 다 정시로 넘어갔는데 이제 추가 모집을 막 실시했잖아요. 하고 났더니 문과는 등록률이 95%가 나왔대요. 그럼 100명 중에 95명은 등록하고 5명 못 뽑았으니까 5명만 정시로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2월 되는 인원이 적은 데가 그 문과 쪽에 그런 학교들이 많아요. 근데 2월이 되게 많았던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거기는 어떤 학교는 공통적으로 최저 기준 되게 높여놓은 학교들. 그럼 충족을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뽑을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모 여대가 수학을 자연계에서 어려운 거를 뭐 A형, B형 요즘에 얘기하죠. 요즘 기준으로 한 B형을 보지 않으면 지원 못하게 만들어 놓은 대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학생들이 B형을 잘 봐요, 안 봐요? 안 보려고 해요. 나중에 힘드니까 자연계 하면서도. 근데 B형을 봤다는 이유로 저희 반 애가 재수하려고 이제 원서 쓸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되니까 너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꼬셔가지고 마지막 날 원서 집어넣었는데 걔가 서울에 있는 대학 붙었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계속 가다 보니까 원서 눈에 다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고 했는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겁니다. 이거 보시면 더 중요한 거 아시겠죠? 아까 60 몇 %였었죠. 근데 저게 이제 저 글씨 빨갛게 하고 이런 데가 주로 우리 애가 갔으면 하는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의 비율은 66%보다 더 높다는 뜻이죠. 주요 대학들이 많이 뽑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뽑아요. 적어도 50%. 근데 이쪽에 30, 40% 나온 이 대학들은 작년에 많이 뽑으려고 하다가 안 됐던 대학들이 너무 기준을 높였거나 이런 요소로 해가지고 이 대학들은 좀 줄였는데 주로 그래도 보내시고 싶은 대학들은 다 퍼센트가 높으니까 반드시 수시는 써야 된다. 꼭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나 이거로 뽑는 비율이 아주 많죠. 논술, 실기 이런 것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논술로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이거 보면 아실 것 같고 또 요게 더 문제예요. 저기 스카이가 어딘지는 아시죠? 제가 농담처럼 많이 했던 게 예전에 휴대폰 그 스카이 쓰는 애한테 거기 꼭 가라 그러면 애들이 바로 집어넣고 그랬는데 저희 학교 그 휴대폰 못 쓰게 하거든요. 만지고 있는데 뺏지 않고 너가 거기 있는 대학 가면 내가 안 뺏을게 그러면 애들이 바로 집어넣고 그랬는데 이 대학들 보시면 어때요? 지금 원래 맨 밑에 전체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그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뽑겠다는 비율 %거든요. 그러면 전체 대학이 다 해도 15.6%가 학생부, 종합,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원래 뽑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요 대학들은 어떻죠? 스카이 36.3, 그 다음에 11개 대학, 서울에 있는 상위 11개 대학이 부모님들 머릿속에 있는 대학들이에요. 우리 애가 여기 갔으면 좋겠다는 대학이 11개 정도인데 거기도 몇 %? 거의 30%. 그러니까 이만큼 학생부 종합 입학사정관 전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얘가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거예요, 제가.
이건 아까 정시에 군 왔다 갔다 했다고 얘기했죠. 저기 빨간 대학들이 이제 주로 저기잖아요. 서강대, 서울대가 어디에 있었죠? 나군에 있다 가군으로 갔고, 고대, 연대 이런 데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간 거고. 근데 이화여대는 딱 가군에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올해 이화여대 결과는 어떻게 될 건가? 상대적으로 경쟁하는 대학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대는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이대는 좀 재밌어요. 애들의 선호도보다 부모님의 선호도가 높아서 경제권을 누가 쥐고 있죠? 등록률이 아주 높은 학교입니다. 특히 아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딸 이대 다녀 그래서 그런지. 뭐 이대 나온 여자가 아니고 우리 딸 이대 다녀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딸이 이대 들어가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없어요, 딸이. 지금 이게 이제 그 군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를 잘해야 되느냐. 가운데 노랗게 수능을 표시하는 게 애들이 학생부 중심으로 나는 대학 갈 거다. 그러면서 수능 공부 안 해요. 그거 도박입니다. 학생부로만 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애가 얼마나 될까? 내신이 아주 좋든지 내신이 좋으면서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든지 이러면 갈 수 있겠죠. 근데 애들도 알아요. 학생부 전형 그러면 아무나 원서 못 넣어요. 왜 그렇죠? 지 성적을 아니까. 근데 그러면서 수능까지 안 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고3 아이들한테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원서 이제 앞으로 쓴다고 했죠. 그럼 원서 쓸 때부터 애들이 막 흔들려가지고 입시 끝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을지 모르는데 애들 이래요. 원서 하나 넣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 반은 합격했어요. 성신여대 원서 넣으면 성신여대 반은 합격했고요. 1단계 합격의 명단이 딱 뜨면은 거의 들어갔어요. 근데 1단계는 그 대입 전형을 할 때 적정 인원을 뽑아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거지 합격이 아니거든요. 제일 미치는 아이가 1단계 다 붙고 최종 가서 떨어지는 애들이 그러면 수시에서 애가 맥이 떨어져가지고 정시 가도 끝나요, 걔는. 그러니까 원서 쓰고 준비할 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딱 제출하고 나서는 바로 수능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애들이 또 워낙 또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가지고 발표할 때마다 그 기쁨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이제 친구 떨어지면 같이 날마다 울어주는 애 있어요. 날마다 울어주는 애. 그 아이는 마지막에 본인이 크게 울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냉정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의 결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일 바보가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20명 갔어. 지가 못 갔는데. 우리 학교에서 한 명 갔어도 자기가 가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서울대 20명 갔다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자랑하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오지랖 넓은 애들은 또 자기 결과는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때 가서는 그 컨트롤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님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애들이 다른 데 관심 많이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힘들어져서 그래요. 그리고 힘들어지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죠? 신경질 무지 많아져요. 이제 딸 아들이 아니고 왼수가 되죠. 점점 이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서로 막 말이 오가는데 저거 뭐 죽여버리겠다 말이죠. 그때 뭐 그걸 어떻게 죽여버려요? 그걸. 실제로 그런 말이 막 오가는데 부모님한테 애들이 좀 이렇게 우리 딸이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우리 아들이 저런 애가 아니었는데 막 심하게 대하거든요. 분출할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되면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저희 학교 어머님들한테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부모님한테 할 수 있는 애는 되게 착한 아이예요. 부모님한테도 표현 안 하고 꾹 참고 있다가 나가서 폭발하면 그거 해결할 때 되게 힘듭니다. 그냥 부모님이 감싸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 아이는 나를 제일 믿으니까 나한테 그러는구나. 수능 끝나면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안 돼요. 죽일 수가 있나요? 끝나면 애가 들어오질 않는데. 이게 왜 안 들어오나 걱정하면서 이제 아빠는 애가 안 들어온다고 막 난리치니까 그 방에 아빠 못 들어가게 들어와서 자고 있다고 이제 거짓말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근데 하여튼 수능 준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건데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요. 학생부 등급이 있고 수능 등급이 있을 때 이렇게 고려를 해보는 게 어떨까. 선생님들이 이제 나름대로 표를 정리해 본 건데 여기면 제일 좋겠죠. 두 개 다 1, 2등급 정도면. 근데 어느 쪽이라도 좀 등급이 높으면 기회가 되는데 애들은 대부분 어느 쪽이죠?
이렇게 사선에서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보시라는 거지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다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학생부 교과를 가지고 뽑는데 밑에 보면 뭐가 있지? 연대, 건대, 국민대, 홍대, 중대 보면 뭐를 걸어놨어요? 최저학력 기준.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가 돼야지 합격을 시키겠다. 이렇게 건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이 두 번째 보면 애들이 이제 여기 혹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애들도 알아요. 교과 그러니까 나는 늘 수 없어. 그쵸? 교과가 낮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되게 낮고요. 이 교과 전형인 애들은 또 붙으면 또 중복 합격이 많아요. 되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게 또 대학 입시입니다. 우리 애는 하나 붙기도 어려운데 여러 개 붙었다고 막 얘기하는 애 있죠. 뒤에 가서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애들. 그 애들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 붙었을 때는 막 되게 붙었다고 막 이렇게 기쁨을 크게 표현하는데 두 개 붙을 때부터는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두 개 이상 붙으면 얘가 이순신으로 바뀌어요. 자기 합격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이제. 친구들한테 왕따가 되니까. 그리고 부모님도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처음에 아닌 다른 대학에도 조용히 등록을 하고 다니죠. 근데 그게 심합니다. 왜죠? 철저하게 성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도 그래요. 결과 보면은 정말 준비 잘했고 얘는 쓰면 붙을 것 같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들은 두 개, 세 개씩만 붙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학생부 100% 가지고 뽑는데 다 뭐가 걸려있죠? 최저 걸려있는데 어디만 없죠? 성신여대는 올해 많이 몰릴 거예요. 그래서 최저 없으니까 누구나 다 쓸 수 있잖아요. 이건 계속 그런 얘기고요. 종합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에어컨이 나오는 데인가 본데 춥네요 이제. 이런 뭐 용어로 이제 뽑게 되는데 이름 되게 특이한 거 많죠. 뭐 네오 르네상스 경희대. 중앙대는 뭐라고 하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다빈치 전형. 근데 다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이름 쓰는 게 조금 이제 줄었는데 대학 입학 그 사정관 전형들 그 특징이 뭐냐면 학교 생활을 정말 충실히 하는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게 전형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 많아요. 학교 생활 무수자 전형. 학교 생활 충실자 전형.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 입사인데요. 이런 애들을 이제. 그래서 요게 이제 주로 뽑히는 아이들입니다. 학교 생활에 충실한 아이들, 진로 탐색에 열심인 아이들, 그 다음에 역경을 극복하고 뭐 잠재력이 있는 아이들. 근데 주로 많이 이제 뽑히는 아이들은 첫 번째가 많아요. 첫 번째가. 그래서 부모님들도 걔가 어디 갔다 그러면 이렇게 인정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대부분 저런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요게 이제 교과 잘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히 아시잖아요. 근데 비교과를 평가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아리 활동. 뭐 동아리 갖고 뭘 평가를 할까? 동아리는 일단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애들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이제 생물 선생님 했었거든요, 예전에. 과학, 생물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그 분야로 가려는 애들은 그쪽 관심 많으니까 동아리도 과학 관련 동아리 하려고 많이 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과학반 경쟁 무지하게 치열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머님들이 학교 다닐 때는 뭐 그때는 특별활동 C라고 했나요? 그냥 아무데나 막 갔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뭐 가위바위보 하고 가서 자고 오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꼭 가고 싶은 거 있으면 지원하고 애들 많으면 경쟁이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도 과학반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뽑을 때 막 애들이 면접도 하더라고요. 면접 준비하는데 되게 치열하던데. 방송반 엄청 치열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관심 분야를 살릴 수 있는 쪽은 되게 치열해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이제 뭐 그런 경우 이제 관심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리더가 된다. 어떤 동아리든지 리더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거기서 요즘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에는 총학생회장이면 그냥 붙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요즘엔 안 그럽니다. 총학생회장이어도 학생회장으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표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표시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학생회장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달라졌다. 내지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로 나는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 분야를 더 공부하고 싶어졌다든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스토리를 이어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리더십도 볼 수 있고 독서가 엄청 중요합니다. 독서가.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가끔 이렇게 뭐 설명회를 좀 해달라 아니면 홍보 때문에 해달라 그러면 두 가지만 강조하고 와요. 중학교에 가서는. 독서하고요. 수학이요. 독서가 잘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수학도 잘할 수 있어요. 나중에 독서 때문에.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한 아이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이해력이 좋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와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지는 애들의 특징이 어떤 경우냐면은 그냥 뭐 당일치기나 막 이런 거 해가지고 학교 시험 공부만 했었던 애들이에요. 근데 독서나 이런 걸 안 해서 전반적인 이해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일단 길어지면 못 풀어요. 고등학교 거 많이 길죠. 모의고사 보셨죠? 그럼 모의고사 뭐 몇 장씩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잘 보시면 긴 거 있잖아요. 긴 게 제일 쉬워요, 문제가. 읽으면 그 안에 복이 다 있거든요, 답이. 근데 요즘 애들의 특징은 뭐죠? 요즘 애들의 특징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문자나 뭐 카톡 보낼 때 아주 핵심어만 보내잖아요. 특히 남학생들 미치죠. 밥 먹었니? 그러면 어떻게 보내죠? 이응 하나 오죠. 그쵸? 지 기분 좋으면 히 해갖고 두 개 보내버리죠. 근데 그게 면접에서도 나타난대요. 그리고 말하다가 당황하면 헐, 허걱 그러는지. 그게 평소에 쓰던 게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은 아이들은 이렇게 읽으면 아 이게 못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잘 풀어요. 전과목을 잘해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려면요. 수학은 뒤에 4점짜리 잘 풀어야 되는 거 아시죠? 4점짜리 일단 어떻죠? 길어요. 길잖아요. 그럼 애들이 일단 읽어요, 안 읽어요? 읽지도 않고 이제 뭐 포기하는 애들이 대다수고, 그럼 읽어서 그거 풀어내면 한 문제 풀면 진짜 인생이 달라집니다. 4점인데. 4점이면 배치표 나중에 보시면요, 이렇게 대학의 칸 하나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잘 찍은 4점짜리가 인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독서가 되게 중요한데, 독서도 일단 관심이라든가 이런 게 되고, 내가 어느 분야에 관심 많아서 그 분야에 관해서 독서를 했다. 이것도 다 생기부의 기록이 남잖아요. 이 독서를 제일 강조하는 대학이 어디일까요? 서울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필독서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과학에 관심 많아서 이 분야를 더 읽었다. 그거 더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문소양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계들이 꼭 자연계 관련 책만 읽으면 될 거 아니거든요. 철학이라든가 이런 책도 좀 읽어서 전체적인 소양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근데 어렵죠. 지 관심 분야라도 읽어주면 좋은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수상 경력은 이제 이건 다 아시죠. 외부 수상 경력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쓰면 선생님이 잘립니다. 그러니까 써달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제 관두란 얘기거든요. 정말 싫을 때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 쓰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몇 명이 참가했다 인원수가 되지 말고 상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최소한도 뭐는 해야 된다? 참가는 해야 된다. 참가조차 안 하면 관심이라든가 이런 거 표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이 또 제일 문제인데 예전에 뭐 몇백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뭐 이런 거 있었죠. 근데 몇백 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했다. 그래서 떨어져요. 왜 떨어지죠? 아유, 그렇게 봉사정신이 강하면 평생 그것만 해야죠. 대학에 왜 갑니까? 다른 걸 하면서 봉사활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봉사도 어떤 걸 요구하냐면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달라진 거라든가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신 가서 해주고 몇백 시간 해주고 이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저는 봉사활동을 뭐를 많이 강조하냐면요. 봉사의 마인드.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뭐가 달라졌는가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활동 했어요. 그럼 대부분 뭐 사회복지학과라든가 뭐 간호학과라든가 이런 데 갈 때 도움이 되겠지. 당연히 되겠죠, 그건.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봉사활동을 신청하려고 했는데 신청하는 것도 어려웠고 봉사활동하는 과정도 어려웠고 나중에 결과 처리하는 것도 어려웠다. 그러니까 나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내가 언제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행정체계를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럼 행정학과 가는 애들에게 그게 최고의 마인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냐가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하시겠어요? 휠체어 밀어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불편했으니까 나는 의료공학과 가서 그런 것도 잘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인드가 바뀌었는지 표현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안 한 거면 그런 거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조별 평가한다고 하면 둘이 하고 나머지는 떠들고 막 그러다 묻어가요. 그러면 묻어가는 애들은 기본 점수는 받겠죠. 근데 전 그 둘을 써준 거예요. 생기부에다가 얘네가 이거 할 때 열심히 했고 어떻게 활동했다. 더군다나 뭐 손들고 발표했으면 그것까지 써주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이렇게 그런 기록이 많으면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관심과 열정의 표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에도 해당될 거예요. 동아리 가서도 동아리 활동하면 끝날 때까지 잠만 자다 오는 애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활동하고 지가 다 나서서 뭐 정리도 하고 뭐 선생님하고 같이 하고 그럼 그런 애 눈에 띄면 더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는 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머지도 다 비슷한 관점에서 보시면 되죠. 출결은 어때요? 성실성의 기본이에요. 이건 제가 얘기 안 해도 부모님들도 애가 결석이나 이게 많이 표시되어 있으면 얘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관님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어떤 애가 제일 불성실할까요? 얘기했을 때 저희하고 얘기한 게 일치가 됐어요. 어떤 애였을까요? 지각 많은 애요. 이건 불성실의 극치죠. 결석 횟수는 적어도 지각이 많다는 건 불성실의 극치잖아요. 그러니까 결석을 했는데 얘가 아파서 했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죠. 근데 뭐 지각을 수시로 했다든가 그러면 걔는 어떤 이유로든지 뽑히지 않을 거예요. 무단자 들어가면 또 하겠죠. 무단 처리를 하는 게 되게 신중하니까 무단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수 깎인다 막 이런 거 얘기를 하면 애들한테 설명할 때 그 다음부터 출결 한 일주일은 좋아요. 근데 일주일 후부터는 다시 원래로 백도하죠 이제. 근데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종합의견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종합의견은 하나의 추천서다. 실제로 3년 동안 선생님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담임선생님이 보신 걸 쭉 써놓으면 3년 동안 이해의 평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합의견을 많이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시면 우리 애가 어떻게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거를 이렇게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교과. 비교과라는 말 많이 쓰죠. 비교과라는 용어를 따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서 거기에 많은 기록이 남게 되고 상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꼭 상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미로 비교과는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는 게 비교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생. 이런 학생이 되면 입학사정관제 전형 쓰기가 좋고 많이 잘 붙을 거예요. 아마.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슈퍼맨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학생 중에 이런 애가 얼마나 될까요? 봐요. 근데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 늘 우리 애가 아니어서 그렇지 있어요. 저도 경험했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관심 갖고 막 안다고 얘기하면서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애 할 때는 그냥 단순한 부모로 되돌아가요. 똑같이 윽박지르고. 저는 이제 알면서도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집사람이 막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는 가는데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엄마니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윽박지르다가 이제 대학 가면 모든 걸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준다.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학 가서는 또 그거 갖고 싸우더라고요. 왜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니 갔는데도 간섭한다고 막 그러고. 그러다가 제가 학교에서는 얘기 드렸었는데 일정 시간 지나면 또 애증으로 바뀌죠. 그게. 군대 갔을 때. 이제 군대 갔을 때도 처음에 막 그러는데 휴가를 자주 나오면 저거 또 왜 나왔지? 근데 요즘 군대를 왜 이렇게 짧아 막 그러고 이제. 저희 집이 그 상태까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놀고 있어요, 이제 복학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놀고 있는데, 또 요즘 애들은 또 빨리 복학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유를 즐기고 싶은지. 이제 머리도 완전히 자라가지고 이제 완전히 민간인 모습으로 바뀌니까 즐겁게 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것도 똑같은